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시작부터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을 벌여온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막판으로 가면서는 막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김 후보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죠.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실의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새 정부 바람직한 당정 관계의 비전을 제시하기는커녕 서로 물러나라고 하고 고소 고발로 얼룩진 국민의힘 전당대회. 오늘 지도부가 구성되는데요. 전당대회가 끝나면 이 진흙탕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까요? 지켜볼 일입니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수요일입니다. 날짜 빨리 가네요. 수요일은 짱짱잠에 나오는 날입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장윤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도 비슷해요. 네.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유튜브 실시간 댓글 그리고 문자 메시지 샵 2315로 의견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전지현 CPHC 치킨 쿠폰,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모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순당 5,500님, 앵커님 저 9명 구독시켰어요. 치킨 쿠폰 주세요. 예. 안 됐었는데. 좋은 글도 좀 올려주세요. 마지막에 소개해드리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름이 짱짱자매이기 때문에 예. 뭐 철인 형제로 뭘 하나 만들어 주시면 와. 의견을 주시면 좀 부럽네요. 네. 만들어. 근데 형제 맞아요? 내가 형은 맞아요. 부산이대이님, 저는 선물 한번 받았으니까 안 받을라요. 다른 사람 주시오. 와. 부산 사람 전라도 말 어색한가요? 근데 이걸 전라도 사람 읽어버려가지고. 부산 분 누구 계세요? 부산식으로 한번 읽어봐야 이게 표시가 나는데. 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19만 명 돌파한 이후로 증가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벌써 19만 3천 명인데요. 구독자 20만 명 달성 이벤트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선도 여행사 롯데관광에서 제공하는 400만 원 상당의 2인 크루즈 항공권 과연 누가 받으시게 될까요? 여러분께서 많이 댓글 참여해 주시면 그분 중에 한 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힌트 드립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오늘 결과가 나옵니다. 어제까지 투표가 끝났고 오늘 오후 4시 이후에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오늘 대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제 1차에서 결정이 나면 오늘 다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아도 최고위원들은 선출이 오늘 되니까 지도부는 구성이 되는 거죠. 짱짱잠에 좀 쉬고 계세요. 오늘 이쪽에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김철근 실장은 천하람 후보랑 이렇게 열심히 밀었죠. 그 얘기부터 시작하면 좀 편파적인 걸로 느끼지 않을까요? 다 알아요. 우리 애청자들 다 알아요. 여기 천하람 밀고 있다는 거. 될 것 같아요? 아마 오늘 결정이 안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투표율이 높아요. 예. 그 역대급이고 그리고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가장 높고요. 그 일반 여론조사 포함되지 않은 게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당원들이 언제 형성됐느냐를 보면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된 이후 대선 때까지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오늘 입당하기 좋은 날입니다. 1,000원이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페이스북을 한 번씩 올리면 500에서 1,000명씩 막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당원들은 대단히 능동적이고 이준석 대표를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좀 강한 당원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분들은 온라인 입당을 주로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대통령 선거 때 각각의 지지하는 후보들한테 아마 그 종이 당원으로 입당하신 분들이 많죠. 지역에서 이제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이제 걷어왔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중요한 축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구위원과 기초단체장 이런 분들이 경선을 대비해서
지역에서 많이 좀 모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후보가 공천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탈당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있을 때 이미 80만을 돌파를 했었어요. 당원이. 그런데 지방선거 이후에 상당히 많이 빠져나갔고 추후에 다시 이제 그 입당하는 추세인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구성을 잘 몰라요. 어느 누구도. 그렇지만 초반에 모바일 투표 그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걸로 보면 첫날 35%, 다음날 47%까지 이렇게 가는 걸 봤을 때 그래서 결선 간다. 1차에는 안 끝난다. 설명이 긴 것 보니까 불리한 거네. 이게 될 사람은 뭐 끝났습니다 이러는데 이런저런 설명하는 것은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데이터로 좀 보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투표율도 는 것도 특색이지만은 이 모수가 늘었기 때문에 당원 숫자 자체도 같이 느는 게 일단은 특색이 있고요. 과거를 좀 비교해 보면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그 황교안 당대표를 뽑았던 자유한국당 시절 그때 투표율이 24%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보다도 더 못한 지금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 24%가 나왔는데 좀 외면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근데 지금은 이게 55%까지 떴다 그러면은 한 2배 가까운 투표율이 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55.1%라는 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은 소위 이준석 대표 바람이 일어났을 때 45.3%였는데 투표율이 그거보다도 지금 거의 한 10% 가까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경선이라고 하는 당의 경선의 꽃이라고 하는 그 경선이 직전에 63%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당대표급으로 나왔을까? 그럼 저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보는데 결국 윤핵관 그룹 내지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에 대해서 저는 반발하는 여론이 이만큼 무섭게 불었다. 전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 저도 뭐 아무리 천하람 후보 제가 뭐 친구로서 응원하지만은 그걸 논외로 하고 제가 냉정하게 말을 했을 때는 안철수 아니면 천하람 지금 2등 놓고 저는 싸움이 지금 들어갔다라고 보고요. 결선 가는 것인데 안철수 후보는 막판에 가서는 소위 말하는 강철수의 모습을 좀 보인 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스탠스를 우왕좌왕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고요. 천하람 후보는 제가 설명드렸던 그 당원들의 분노 내지는 당원들의 그 목소리를 일관되게 대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천하람 후보가 7의 확률로 2등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숫자를 갖다 들이대니까 좀 그럴싸하긴 한데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번에 국민의힘 당원들만 대상으로 지금 투표를 한 거잖아요. 실제 숫자는 어때요? 아까 모수 얘기했는데 국민의힘 당원들이 숫자가 늘기는 늘었는데 그 전에 이준석 대표 됐을 때는 국민 여론조사 포함됐잖아요. 네, 30% 포함돼 있어요. 예, 그때 참여했던 수와 지금 당원들만 했던 그 수 80만 명 가까운 거 그거는 어때요? 숫자가 32만 명이 선거인단이었는데 그중에 46%가 투표를 했기 때문에요. 국민 여론조사 포함한 것도 다 그랬어요 숫자가? 그건 별도로. 네, 그 당원 투표만 가지고 70%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럼 국민 여론조사 대상은 몇 명인지는 안 나오나요? 그것은 이제 여론조사 기관 모수에 들어갈 수는 없는가? 다르죠. 왜냐하면 그게- 70%를 당원으로 따로 합산하고 30%는 일반 여론조사에서 합산하는 거라서 합산을 비율로 합산만 예, 하는 비교가 거예요. 똑같이는 어렵고 지금 거는요. 최종 선거인단 수가 83만 명인데 투표율이 55% 나와서 투표자가 46만 명입니다. 46만. 그러니까 과거에 그 모수도 더 뛰어넘는 모수도 거의 1.5배를 넘는 숫자가 이번에 투표를 실제 한 겁니다. 장윤성 기자, 흥행에는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럼요. 막장 드라마가 됐든 뭐. 변수를 거듭한 네. 아무도 국민들께서 안철수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가 연대를 할 거라고는 압권이었어요. 상상도 못했는데 어제 드디어 여당 의원이 대여 투쟁을 선언하는 아주 진기한 장면까지 연출됐기 때문에 흥행에는 성공을 했는데 근데 잘 이렇게 우리가 좀 복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번 전당대회가 이준석 대표를 끌어내면서 시작된 전당대회였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윤심 논란이 계속 격화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출마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유승민은 안 된다 룰 변경, 그 다음에 뭐 나경원은 안 된다 불출마 선언 종용, 그 다음에 뭐 초선들이 연판장 돌리고 뭐 여러 가지 장면들이 국민들 속에 이제 뇌리에 남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를 좀 냉정하게 분석을 좀 해보면 우선 그 수도권 당원이 늘어났어요. 37
10.79%가 서울, 경기, 인천의 그 당원입니다. 그리고 TK가 21.03, PK가 18.64. 그런데 지역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 모바일로 투표하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이 미스터 트롯 이후에 모바일에 굉장히 익숙해졌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국민의힘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506070이 67.6이고요. 10대, 20대, 30대, 40대가 32.4%입니다. 그러니까 고연령층이 많아요. 당원의 구성에서.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이번 선거에서 뭐 이른바 이런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부 총질러라고 이제 통용되는 분들을 용인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일종의 이제 대통령 수호론과 대통령 심판론이 붙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연 어느 쪽이 그 승기를 잡을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보여지고 뭐 여러 데이터가 지금 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여론조사 지지율하고 비슷한 추이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자 대결이고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결선은 간다. 결선을 간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장윤미 변호사 보시기에 쭉 이제 보셨잖아요. 네. 천하람 돌풍이 불었다 안 불었다. 저는 불었지만 예상만큼 많이 불진 않았다.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준석 전 대표와 비견이 많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두 사람이 놓였던 출발선 자체가 좀 틀리면 또 뭐 캐릭터도 굉장히 좀 상반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좀 돌풍을 처음에는 일으키는 듯 보였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신선한 바람 그리고 어느 정도 흥행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면 거의 당선까지 확신할 정도의 돌풍과 여세를 보여줬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관전자이지만 좀 아쉽다. 앞으로 더 미래가 있는 정치인이니까 이게 행보를 좀 눈여겨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이 전당대회에서 너무나 이 굳어진 틀 자체를 깨려고 노력은 했지만 많이 부수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일단 기존의 김기현 후보를 지원한다는 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너무 공고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천하람이든 이준석이든 다른 누구와 됐든 깨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상수로 놓여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당원분들이 계시다는 그 상황도 좀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본인의 표로 다 견인해낼 수 있을 것인가 좀 지형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에서 출발한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민주당 전당대회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 당대표 좀 재미가 후보가 없었죠. 거의 네. 75%를 넘어서는 압도적인 상황이었고 거의 77%. 예. 재미가 없었잖아요. 그냥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상태였고. 근데 지금 오늘 표 까기 전까지 우리 모르잖아요. 아, 그래. 현직 대통령이 참전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전당대회인데 재밌으면 뭐해요? 아카데미상을 못 받으면 뭐저 참가상. 이 질문은 신인규 대변인께 좀 하고 싶은데 천하람 돌풍이 왜 생각보다 약했을까? 이제 너무나 대통령이라고 하는 벽이 공고했다. 장윤미 변호사 그렇게 지적하셨는데 이런 지적도 있어서 이준석의 그림자에 묻혀버렸다. 네. 그런 지적도 있어요. 뭐 아무래도 사실 그 선거라는 게 구도 인물 바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구도라는 것을 엄청난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 구도를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는 뭐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라고 하는 그 끝나지 않았던 그 갈등들이 이번에도 어쨌든 구도로서 강력하게 형성이 됐고 또 소위 말하는 윤핵관 그룹들에서는 그걸 대표한다고 하는 이제 김기현 후보가 이제 소위 말해서 출마를 한 것이고 또 우리 이준석 대표를 이제 소위 개혁 진영을 대표하는 쪽에서는 이제 천하람 후보를 비롯해서 이제 천하 용인으로 이제 하나의 그룹으로 이제 출마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구도를 깰 만큼의 그런 태풍 같은 그런 바람은 없었습니다만은 이 정도의 그래도 투표율이 올라갈 정도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정도의 뭐 돌풍 내지는 뭔가의 어떠한 그 당원들의 마음은 이제 우리가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뭔가 지금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충분히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저는 그 윤핵관 심판론을 초반에 이제 딱 그 들고 나오면서 안철수부터 제끼겠다 이렇게 호기롭게 출발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제 장 변호사님처럼 뒷심이 좀 부족했다. 이제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취재를 해보니까
사실은 그 엄석대 발언이 굉장히 컸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이제 그런 주장이 오히려 그 천하람 후보의 어떤 그 활동 반경을 위축시키거나 축소시키거나 또 다른 논쟁으로 아니면은 김기현 표 결집 현상으로 오히려 역풍을 만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천하람 캠프의 어떤 전략가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그걸 넘어서는 수준으로 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윤핵관 심판 플러스 알파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천하람 마음속으로 지지했던 분들이 아쉬운 마음을 좀 많이 올립니다. 임금님 기획 캔디님은 배를 움직일 바람까지는 아니었던 듯 그렇게 올리셨고 엉겅퀴님 천하람 바람 분 것도 아니고 불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일편단심 현실 정치 구조 안에서 운신의 폭에 한계가 좀 있었던 것 아닐까요? 햇살님 나도 이준석 파동 때 당원 가입했습니다. 자식들 동원해서 입당했는데요. 꼭 천하 동인 다 됐으면 좋겠네요. 천하 동인 아닙니다. 천하 용인이죠. 김용태 후보가 상당히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천하 동인이 워낙 유명해서 준비된 사람님 조금 무리하신 것 같은데 저 안랩에 몰빵했는데 몰빵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이종규님 김기현이 1차에서 안 되면 돌아버리는 윤의 모습 보고 싶다. 아 이거 악담 아닙니까? 근데 천아용인이죠. 네.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 네. 이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최고위원 말씀하신 예. 거죠. 천하람 후보가 몇 % 정도를 얻느냐에 예. 따라서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 한 사람이 충성도가 강한 표는 1인 4표를 다 찍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약간의 엇갈림이 있을 건데 주도적으로 천하람 후보가 예를 들어서 25 이상을 간다면 두 사람은 다 들어간 수도 있죠. 거기에 달려 있다. 예. 그리고 최고위원 두 사람은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1인 2표의 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친윤 진영은 6명인데 표가 다 나뉩니다. 그러니까 1인 1표, 그러니까 한 사람 1순위로 찍었던 표가 2순위에 6명으로 나뉘는 거고 여기는 한 사람한테 가기 때문에 표의 일체성이 강화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10만 명이 1표로 지지했다. 네. 그러면 2순위 표로 예를 들면 김용태 후보한테 2순위 표가 간다 그러면 그게 50% 이상이 가게 되면 그 일체화가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훨씬 유리한 구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인 2표의 묘미 때문에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그 정치 고관여층의 그 평균주의적 그 사고가 있습니다. 주류 한 표, 비주류 한 표, 여성 한 표, 남성 한 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당협위원장이 찍어달라고 한 사람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 한 표는 주되 한 표는 내 마음대로 이런 그 구성들 때문에 굉장히 변수가 많은 예. 선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조금 첨언하자면은 이게 천하용인의 득표율도 중요하지만은 소위 말하는 윤핵관 그룹들의 그 표심이 어느 정도로 황금 분할로 갈라지느냐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엉겅퀴님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카데미상 영화 제목상은 받겠네요. 이번 전당대회 최고의 어록 가운데 하나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영화 하나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엉겅퀴님 기발하신데요.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천하람 바람 얘기했는데 천하람 바람은 자연 발생적인 그런 바람이라고 우리가 기대를 했다고 한다면 아마 윤풍은 인공 강우 제설기 다 동원해서 만들어낸 바람인 것 같은데 조금 잠잠해진 것 같더니 마지막에 또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내용 한번 봅시다. 안철수 후보가 강승규 수석을 고발했는데 고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행정관이 됐든 수석이 됐든 다음 총선 공천을 노리고 뭐 이런 글이 있는데 뭘 공천을 왜
강승규 수석이 출마하려고 그랬다는 얘기인가요? 강승규 수석은 이제 마포에서 국회의원 한번 했던 분이고 예. 그다음에 그 시민사회 수석실에 선임 행정관 등 행정관들이 다음 공천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방송에서 이름을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 실명이 다 거론됐던 사람,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실제로 다음에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당대표 선거에 본인의 직을 망각하고 실제로 도움을 주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걸 과연 조직적인 그 대통령실의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개인의 다음 공천을 노리고 하는 개인적인 일탈로 봐야 되냐. 저는 뭐 조직적으로 했다고까지는 보기가 좀 어렵다고 봐요. 사실은.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지시가 없는 한 그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시민사회 수석실만 했겠어요? 오히려 정치하고 연관이 더 깊은 건 정무수석실인데 이런 지점들을 잘 가려서 진실을 좀 규명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거 수사 들어갔습니까? 고발을 했는데요. 예. 고발을 그 좀 내가 보기에는 좀 일치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변호사 두 분 계시는데 공수처에다가 그 강승규 수석. 강승규 수석을 고발을 했어요. 직권남용 혐의로. 근데 공수처에는 행정관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석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석을 고발하려고 보니까 공무원법 위반이나 이런 게 아니고 직권남용으로 관리감독 소홀 뭐 개념 이런 식으로 지금 고발을 한 건데 사실은 그 녹취록이 나오거나 그다음에 그 카톡 단체 카톡방에 실제 기재를 하고 움직였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검찰을 고발을 해야 되는 게 그 수사의 기본이죠. 오히려. 장혜미 변호사,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왜냐하면 뭐 공직이 아니니까 공직 그 뭐 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금 김기현 후보는 네.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공직선거법에 가장 모두에 그런 게 나옵니다. 일단 공직선거법의 규율을 대상인 선거는요. 대선, 총선, 지방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 경선이 총선과 맞물려 있으면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 전당대회는 공직선거법의 직접적인 규율을 받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런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직권남용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행정관이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다수가 등장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자발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법적인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최소한의 지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직접적인 지시는 대통령까지 경유해 가기는 조금 지금으로서는 무르익지 않았지만 최소한 강승규 수석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왜냐하면 그 수석실 산하의 행정관들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직권 남용의 혐의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본인에게 이 부하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겁니다. 강요해서. 그리고 굉장히 당내 민주주의와 선거로 이루려고 하는 이런 체계를 거의 허물어버리는 대단히 반민주적인 행태라서 이거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이 행정관들도 문제 삼으면 상당히 좀 세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신윤기 변호사. 예, 뭐 저는 사실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이게 굉장히 지금 수사권을 나눠놔가지고 좀 헷갈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뭐 현재로서는 부패나 경제 쪽은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인데 지금 그 외에 또 범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이것도 선거로 볼 것이냐 아니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볼 것이냐 또 이 부분도 있어서 저는 뭐 어찌됐든 간에 공수처에 들어간 이유는 3급 이상 대통령실 소속의 3급 이상이면은 다 지금 공수처 수사 대상이고 또 공수처에서 뭐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이 이첩권이 있어요. 뺏어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거 저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어제 이런 식으로 그 고발장을 강승규 수석에 대해서 냈는데 핵심은 결국에는 이것이 공직선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과연 해도 된다. 이거 동의하는 국민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당무 개입 중에 가장 나쁜 형태로 지금 개입이 된 거기 때문에 조항 여부 상관이 없고 또 하나는 국가공무원법에는 정치운동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정당에 대해서 활동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서 이 국가공무원법에 대해서는 지금 입장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피해가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 과거에는 그 수석들까지 그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줬어요. 그런데 이걸 바꾼 게 얼마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서실장 수석들은
그 당원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만 당원인 겁니다. 그만큼 강화시켜 놨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장은 수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만약 행정관이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 개인 문제로 지금 끌고 네. 가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김기현 후보도 그렇고 국민의힘 내부도 그렇고 그냥 개인 일탈로 그리고 이게 무슨 뭐 예컨대 뭐 경고 정도 주면 되는 사안이지 이걸 가지고 뭐 면책하거나 뭐 고발해서 뭐 사법 처리한다거나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리고 단톡방에 뭐 들어갈 수도 있지 뭐가 문제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무마하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개된 경향신문이 공개한 그 녹취 통화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제 느낌으로는 통화가 예컨대 어떤 뭐 쭉 리스트를 놓고 한 분 한 분한테 전화하는 느낌이에요. 전화를 해서 뭐 이번에 이런 단톡방이 열렸는데 초대해서 뭐 이런 내용을 하면 이걸 좀 홍보를 좀 해줄 수 있냐라고 일종의 읍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화의 맥락을 볼 때 이것은 조직적으로 했다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고 관련돼서는 뭐 공수처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도 선임행정관, 행정관 등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예. 그래서 저도 하나만 말씀드리면 일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하위직 공무원들 좋아요 같은 거 페이스북에 눌러도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차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개입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15 듣고 이 얘기 좀 더 해보도록 하지요.